고교 학점제가 뭔가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에서 수업 듣는 걸 대학처럼 바꿨어요. 수강 신청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듣게 해주겠다 로 바꿨어요. 내 적성에 맞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공부해라. 학점을 따라하는 거. 대학교 때 내가 듣고 싶은 거 신청해서 그 학점 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바꿨어요. 고등학교랑 지금 하고 있어요. 취지는 좋은데 일단 첫 번째 과연 실제 가능한가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 선생님은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그럼 놓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과목 중에 F라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그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서 개설이 안 돼요. 그럼 어차피 못 듣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적 때문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을 잘 따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어떤 A라는 과목은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인데 수강생이 3명이야. 근데 B라는 과목은 내가 듣기 싫은 과목인데 수강생이 1,500명이야. 그러면 500명 중에 10% 안에 들어서 A 받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3명의 A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과목 선택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성적 잘 받는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지, 학생들이 결국 자기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거 들으면 D다. 근데 사람 수 많은 거 들으면 A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명무실해지는 것도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인기 과목이 있겠죠. 인기 과목은 사람 수가 너무 많아지면 강의실에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 수 제한이 있겠죠. 근데 그걸 맨날 넘어가는 과목이 생기겠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성적으로 잘라요. 성적 낮은 애는 못 듣게. 그런 일이 생겨요. 결국 이 모든 게 합산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듣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듣고 싶은 과목을 안 듣는다, 못 듣는다가 되는 거죠. 괴리가 크네요.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 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그냥 외국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수능도 문제가 많은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배우는 과목 수도 줄고 양도 엄청나게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평가원장님도 사임하고 그런 게 시험 어렵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분량이 주니까 시험 범위는 짧은데 평가는 해야 되겠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럽게 내기 시작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풀어보는 제 입장에서는 더럽다고 보거든요. 이건 문제를 위한 문제다. 이건 능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걸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과학에서도 나오고 수학에서 나오고 국어에서 나오고 막 다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내도 범위가 많으니까 애들 공부를 다 못해.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럼 지금 뭐 하겠다는 거 뭐있어? 아예 공부를 안 하게 다 100점 맞게 해주던가. 근데 또 다 100점 맞는 건 또 싫어해요. 좀 어려워도 뭐라고, 쉬워도 뭐라고. 지금 부모님들이 뭔가 소통의 장이 커진 대신에 잘 되다 보니까 너무 컴플레인이 심하고 그 컴플레인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때 시험이 훨씬 어렵거든요. 아무도 사고 안 했거든요. 우리가 시험 망하고 말았지. 시험 어렵게 냈다고 뭐 출제자를 비난하거나 나라를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시험 봤잖아.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없잖아요, 사실. 왜 범위는 이렇게 줄이고? 그럼 뭐 하자는 건지. 그냥 쉽게 해서 다 만점 받을 거면 다 같이 만점, 다 같이 해피하고, 뭐 대학 뽑는 건 대학 자율에 맡기든지. 근데 또 대학에서 뽑아가는 거에 대해 관여는 하고 싶으니까 유명무실한 시험이 아니고 싶은 거겠죠. 수능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만들면서 이상한 킬러 문화 같은 걸 끼워넣다 보니까 시험은 또 막 많이 나오고. 제가 보기 영어 때문에 사임하셨는데 제가 제일 크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영어 시험 문제 하나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딴 답을 고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유튜브 이런 데서 미국인 데려다가 풀게 해. 미국인들이 다 다른 오답을 고르는, 다 똑같은 걸 골라. 그러면서 답이 이거다 이러면 다 뭐라고 해. 물론 출제자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냈겠죠. 근데 원어민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게 뭐 프레셔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이 시험은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우리한테 영어를 평가하기 위해 맞춰서 만든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국어가 영어일 거 아니에요. 네. 미국 국어 시험지 우리한테 풀라고 우리가 풀 수 있겠어요? 우리 영어 시험에 미국 시가 나와요, 뭐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정이 다른 거잖아요. 그 시험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거를 비난을 막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해요. 이렇게 시험 볼 거야라고 항상 공지를 했고, 영어 시험 문제 보면은 막 틀들이 있거든요. 그 틀에 맞춰서 연습 겁나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가서 그 공부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다 같은 조건에서 다 같이 공부해서 다 같이 시험 보는 거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오류가 났다 이러면은 뭐 비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뭐 원어민이 실정이 맞지 않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 옛날에 화학 막 가르치고 이럴 때 생물 선생님들이나 화학 선생님들이 이거 풀어보라고 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화학 생물을 할 수 있으니까. 풀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화학 문제가 맞아? 이게 생물 문제가 맞아?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이랑 생물에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야 되겠는데 낼 게 없으니까 해볼 게 엄청 많은 수식처럼 만들어서 낸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저는 그거보다 어려운 생물 화학을 배웠거든요. 거기서도 안 하는 수준의 연산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문제를 낼 필요가 있는가 변별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 낸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시험이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나 시험 이렇게 낼 거야 했기 때문에 더럽지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돼. 시험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문제를 내게 한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공부에 매몰돼서 공부만 한다, 공부 양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자들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줄여왔는데 결국은 애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범위가 작으니까 이상한 문제 나오고 그거 맞추려고 공부 더 해야 되고 옛날처럼 범위도 넓고 시험도 어렵게 내게 해주면 1점부터 빵점까지 쭉 다 나오면 좋은데 지금은 모두가 회피하기 위해서 한 60, 70점은 다 맞게 해줘요. 시험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남은 거에서 이제 변별력 둬야 되니까 힘든 거에서 한 개 단위로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쪼개져서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냥 어렵게 내고 빵점 맞으면 빵점을 받아들이고 30 맞으면 30 받아들이면 되지. 결국은 순서는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게. 옛날에 100분 토론 이런 거 보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사교육 이런 거 탐방 이렇게 토론하면 이쪽에 앉아계신 분은 수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오는데 어떤 분이냐면 애가 공부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수능 시험을 막 빡세게 1, 2년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막 있잖아요. 그 학교 관련된 친구들 빼고는 놀 거 다 놀고 막 편하게 학교 생활한 다음에 원서만 내면 붙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부모를 모시고 놓으면 와 우리 너무 편하다. 시험도 안 봐도 되고 서류만 접수하면 되고 너무 좋다 이거라. 여기 나와 있으신 분은 이제 대치동에 애들 보내갖고 공부 어마어마하게 시켜가지고 한 등이라도 올려가지고 연고대 보내려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친구 완전 입장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아무 학교 나가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냥 서류 내면 학교 가는 순시전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저게 맞는 짓인가 싶거든요. 웃긴 게 우리가 입시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입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앞에 10%의 친구들이에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뭐가 문제? 얘네들은 내가 기꺼이 경쟁을 겪어서라도 더 좋은 데를 가겠다는 애들이잖아. 우리가 없앤다고 없어지겠어요? 당연히 친구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걸 어떡할 거야. 그럼 결국은 순서를 갈라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대치동에 있는 입시 시장은 그 수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 학원을 보내고 막 이렇게 다 걔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 친구들 빼고는 사실 해피하게 학교 생활하는 상관없거든요. 꼴등을 하더라도 지금 대학을 못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친구들 타겟으로 시험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죠. 근데 시험 안 봐도 되잖아. 수능 없는 전형도 많이 생겼는데 그럼 아예 분리를 해버리든가. 수능 볼 사람만 보고 뭐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근데 또 다 보게 하고 싶잖아. 얘네들이 기분 좋게 하고 싶으니까 많이 봐줘야 돼. 그러니까 쉬운 문제 기본기만 하면 되는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서 6, 70점을 만들어. 20점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요거 가르려고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수능은 진짜 다 100점 받을 수 있게 편하게 내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뽑으라고 학교에서 뭐 본고사를 보든 면접을 보든 알아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도권은 교육부에서 놓치기 싫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입시에 주도권은 다 갖고 있고 싶은데 대학의 자유를 주기 싫은데 대학이 사교육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사교육은 안 없어져요. 대치동은 계속 개발하죠. 면접한다고 했을 때 면접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강료만 더 올라갔어요. 왜? 면접해주려면 1대1로 해줘야 되잖아요. 1대1이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학원에 300명씩 하고 할 때보다 지금 수강료가 훨씬 비싸요. 당연히 소수가 돼가니까. 근데 그렇게 바꿔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 책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분리를 하든가 수능 반영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하고 뭐 인성이나 이런 거 보는 학교를 그렇게 뽑아도 상관없다고 해놓으면 어떤 학교들은 성적이 아니라고 인성으로 뽑겠죠. 면접 보고 이렇게 뽑게 그냥 놔두고 나머지는 진짜 서열 매겨야 되는 거는 수능으로 뽑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수능은 진짜 다 해피하게 다 잘 볼 수 있게 조금만 공부하면 100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거는 그냥 자격시험으로 생각을 하고 진짜 순서 갈라야 될 애들은 학교에서 알아서 갈라서 뽑아가 뭐 이렇게 하든가. 근데 앞쪽에 주도권도 놓치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의대는 입시가 거의 수능으로 결정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빡세게 본 시험 다 봐서 일본처럼 수시 수능도 보고 본고사도 보고 면접도 보고 다 봐가지고 진짜 내가 떨어졌다 이러면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지니까 불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옛날 저희들 때처럼. 뭐 지금은 수시 같은 거 떨어지고 나서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한 성적 비교하면 내가 왜 떨어졌을까? 자기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런 경우 되게 많아. 제가 수시 상담을 겁나 많이 하는데 너의 학교 다 봐야 돼. 고등학교 성적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너는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지만 내가 100% 붙는다고 말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 내가 보내봤더니 많이 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꼭 다 붙는다고 말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너는 지원해볼 만한 수준이다 아니다 이 정도의 상담은 가능하지만 사실 너는 꼭 붙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수시 전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뭐 1대1로 애들 인터뷰를 30분씩 하는 것도 아니고 10분 15분짜리 면접 봐가지고 애 뽑는데 모르겠어요. 외국 대학은 불러가고 인터뷰 한참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지도 모르고 수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수시를 할 거면 뭐 제대로 하든지. 저는 인터뷰 많이 하니까 가르치니까 인터뷰를 해보면 진짜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진짜 사람이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아깝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교수님이 데리고 문제 하나 가지고 10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인터뷰 해봤으면 1시간 동안 이것저것 물어봤으면 이런 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A랑 B가 있었는데 A가 훨씬 똑똑한 친구인데 B가 붙어.
걸릴 때도 많거든. 그래서 뭐 이게 그것도 운이라면 운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뭐 걸리냐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 면접이라는 것도 좀 웃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막 불행한 이런 시스템이 될 거면 결국은 공부량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애들 학원 더 다니죠. 학원 더 다니죠. 고생은 더 하는 것 같아. 그럼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시험 보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사실 모르겠거든요. 대학은 우수한 학생 뽑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게 자율권을 많이 주던가. 주도권은 나라에 잡고 싶어 하시면서도 표를 많이 던져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도 아우르면서 이쪽 시끄러운 애들도 아울러야 되니까 이것도 저도 아니지 않나. 다 난잡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울대 시험 쳤으니까 제가 가르친 거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